하드를 정리하다가 재밌는 사진을 발견했는데요. 이건 2007년에 제 5회 루비 세미나의 사진입니다. 여기에는 제가 있고요. 여기에는 송치형 의장님이죠. 업비트와 증권플러스를 창업하시고 지금은 수조원대 자산가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여기는 올거나이즈의 이창수 대표님인데요. 저랑 잠깐이지만 같이 일했던 기간도 있었고 파이브락스라는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실리콘밸리 회사에 매각을 하시고 다시 올거나이즈라는 AI 기업을 창업해서 지금 200억 이상 투자 유치를 하셔서 사업을 잘 하고 계시고요. 여기에는 김동신 대표님,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유명하죠. 게임 회사를 창업해서 일본의 대기업에 매각을 하신 다음에 샌드버드라는 실리콘밸리 회사를 창업해서 지금은 유니콘 기업으로 키워내셨습니다. 루비 개발자 세미나잖아요. 여긴 개발자들이 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송치영 의장님은 그 레일즈 책을 번역하시기도 했어요. AJAX on Rails라는 책을 번역하셨고, 그리고 아마 다른 레일즈 관련된, 루비나 레일즈 관련된 책의 공동 번역인가 공저인가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찐 개발자들인 거죠. 창수님도 저랑 옆에서 같이 개발을 하셨었고, 동신님도 지금은 아마 유니콘 기업을 운영하셔야 되니까 개발은 많이 못 하시겠지만 창업을 하셨던 초창기에는 직접 개발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재밌는 사진이 있는데요. 요거는 아마 이제 루비 세미나인데 당근마켓에서 사무실을 열어주셔가지고 주최를 하셨던 세미나로 기억을 하고 2018년 정도였을 겁니다. 당근마켓이 레일즈를 쓴다라는 거는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당근마켓 창업가인 재현님, 저는 이제 형이라고 부르고 가끔 만나는 사이이지만 지금까지도 제가 최근에 방문했던 그때까지도 개발을 직접 하고 있더라고요. 왜 레일즈 개발자들은 창업을 하고 창업을 한 다음에도 개발을 계속 하려고 할까? 저도 여러 가지 기술들을 다뤄보면 이렇게 쉽게 개발이 되면 내가 내 서비스를 창업해도 되겠네?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깃허브나 쇼피파이 창업자들도 처음부터 루비 온 레일즈를 이용해가지고 직접 개발을 하다가 한두 명의 팀으로 개발을 하다가 쇼피파이 창업자인 토비의 경우에는 지금 회사가 수백조 짜리인데도 그 레일즈나 루비의 이슈에 댓글 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개발에 참여하거나 오픈소스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일즈는 정말 창업가에 맞닿아 있는 기술이고 이 기술을 되게 오래 다루어도 질리지 않고 계속 개발을 하고 싶게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본 김에 요건 2017년도에 제가 주최했던 루비 세미나이고요. 여기에 저랑 같이 일하셨던 분도 계시고 네카라쿠베 당토에 가 계시고 CTO 하고 계신 분도 있고 이제 인디해커로서 혼자 사스를 개발해서 디지털 노마드로 생활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실리콘밸리 굴지의 기업에서 일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기술을 택하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기업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를 결정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레이즈를 쓰는 기업이 많지 않죠. 그러니까 취업을 하려면 선택지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회사들도 차용을 할 수 있는 레일즈 개발자가 많지가 않으니까 다들 리액트랑 자바 하고 있을 때 내가 레일즈 잘 해놓으면은 적어도 레일즈 쓰는 기업에서는 나를 굉장히 우선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그 레일즈를 쓰는 회사들은 개발을 굉장히 생산적으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풀스택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리액트가 워낙에 트렌드이기 때문에 프론트, 백엔드로 나눠져 있을 수는 있지만 그 프론트를 제외한 나머지 풀스택을 다루다 보면은 데이터베이스와 배포와 백엔드, 여러 가지 권한 설정, 큐랑 캐싱 등등 관련한 것들을 통째로 다룰 가능성이 높거든요. 레일즈가 그것들을 다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의 특징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여러 범위에 걸쳐서 하게 되는 게 레일즈 스택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 당시에 이 사진을 찍었던 상당히 많은 분들이 CTO 하고 있거나 아니면 시니어 직급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다다음 달에 한국을 떠나서 말레이시아로 가족들과 함께 이주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갈 수 있게 된 이유 자체가 레일즈랑 AI 도구를 이용하면 나 혼자 굉장히 굵직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네. 한국에서 직원 채용을 하거나 투자 유치를 하거나 할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 일하는 시간을 줄여도 되겠다. 하루 8시간이 아니라 4시간, 많아도 6시간만 일하자 라고 마음을 먹었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가장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어딜까를 순수하게 고민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말레이시아행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레이시아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제 페이스북에 글을 썼더니 400분이 넘게 좋아요를 해주셨고요. 제가 에이전시를 종료하고 또 함께 일했던 마지막 직원분이 퇴사하시면서 1인 기업이 됐죠. 그리고 레일즈랑 AI 도구를 이용하면
내가 만들고 싶은 서비스를 팀이 아니라 혼자서 충분히 빠르게 만들 수 있겠다. 그것도 적은 시간에, 짧은 시간 동안 만들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한국을 떠나도 되지 않을까. 뭐 디지털 노마드로 다양한 나라를 경험할 수도 있고, 일단 한국의 겨울을 피하고 싶었고, 또 아이들이 자라나는 환경에서 한국은 조금 어려서부터 교육에 대한 경쟁이나 그 공포심이 너무 심하다고 느껴져서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원래 있었거든요. 근데 그 결정을 되게 쉽게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 개발 생산성이라는 게 단순하게 개발을 빨리 할 수 있지의 개념이 아니라 삶과 일의 밸런스에서 일을 놓치지 않고도 삶에 굉장히 높은 비중을 줄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애자일 방법론에서도 애자일을 하는 이유 자체가 프로젝트를 실패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켜내는 게 그 목표라고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레일즈를 창시한 DHH, 그리고 DHH가 근무하는 37 시그널즈의 대표인 제이선 프라이드가 하는 말들을 보면은 죽어라 일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생산적인 프레임워크를 선택을 해서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적정한 돈을 벌어서 행복하게 살자 라는 메시지를 많이 주더라고요. 제가 그들의 인터뷰 영상들이나 아니면 작성한 글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개발 생산성이라는 키워드는 삶의 여유와 행복의 중요성이라는 키워드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사업의 성공 가능성도 높여주는 건 맞는데요. 저의 지금 현재 삶의 관점도 그렇고 성공 자체에 매달려 있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이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하면서도 어떤 회사나 어떤 지역에 의존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고 최소한의 시간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내가 일하고 싶은 방식으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익 모델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최근 제가 레일즈 8 버전의 비전을 보면서 정말 이건 정말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굉장히 유지할 수 있으면서도 1인 창업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프레임워크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올인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우선 레일즈에 대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찍먹은 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어떤 구조이고 왜 좋고 최근 버전인 8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일단 개괄하실 수 있는 입문 강의를 제가 인프런에 어제 업로드를 했습니다. 홍보 활동을 안 했는데 이미 결제해 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입문 강의만으로는 아마 본격적인 사용은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심화 강의와 실전 강의도 제가 순차적으로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서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이제 레일즈를 이용해서 제가 만들고 있는 레터러와 같은 이런 사스라든지, 사실 굉장히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3주 만에 만들었어요. 또는 커뮤니티 제작 툴인 모코지라든지 이런 복잡한 플랫폼을 혼자서 AI 도구를 이용해서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심화 강의, 실전 강의를 순차적으로 오픈을 할 계획인데, 일단은 입문 강의는 기본적으로 보셔야지 심화와 실전을 따라오실 수 있게 구성을 할 거니까요. 레일즈가 1인 창업을 하는 개발자들을 위한 정말 완벽한 도구다라는 어떤 저의 신념을 조금 믿고 따라와 주실 분들이라면은 입문 강의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일즈 강의의 커리큘럼은 레일즈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레일즈에서 굉장히 빠르게 CRUD를 만들 수 있는 스카폴드를 시연해 드릴 거고요. 이건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치 방법, 레일즈 프로젝트 구조, 모델 뷰, 다음에 루비 문법을 빠르게 보여드리고요. 컨트롤러랑 라우팅, 다음에 스카폴드가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간결하지만 만들어지는 코드들은 하나하나 보면 굉장히 공부가 되거든요. 그거를 강의 중에 가장 긴 시간 동안 그 스카폴드의 코드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프론트엔드를 대체하는 핫와이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핵심만 빠르게 보여드리는 섹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포까지 한번 보여드립니다. 버셀이나 히로쿠 같은 굉장히 비싼, 사양은 낮은데 비싼, 그래서 사용자가 많아지면 막 몇백만 원을 내야 되는 그런 툴이 아니라 그냥 내가 서버 인스턴스 저렴한 거 하나 띄워놓으면은 어디든 배포를 할 수 있는 그런 배포 시스템을 레일즈 8에서 내장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배포가 이루어지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2시간 반 정도의 짧은 입문 강의이기 때문에 프론트부터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배포에 이르는 전체 풀스택을 좀 훑고 지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레일즈를 이해하시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복잡한 사스를 바로 만드시기에는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물론 이미 숙련된 다른 스택으로 개발을 하셨던 분이라면 이 입문 강의만 가지고도 레일즈의 기본 개념을 파악하시고 알아서 필요한 자료를 찾으면서 개발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니어 레벨이 아니시라면은 이 강의를 보고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 이 강의에서 안내하는 바들을 연습을 해주시면 이후에 저의 다음 단계의 강의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제가 개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오실 수 있게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매품으로 프리랜서 개발자가 되기 위한 강의도 100분 이상 수강을 해주셨고, 저에게 프리랜서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 노하우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냥 그 질문에 필요한 답변들을 제가 3시간 반에 걸쳐서 거의 모든 노하우를 잘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제가 개별 컨설팅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강의를 보시면 컨설팅 받을 필요도 없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 강의를 출시한 이후에는 프리랜서 개발자분들의 컨설팅은 거의 사라졌고, 이제 에이전시 단계인 대표님들의 컨설팅 요청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시 강의도 준비를 할 거고요. 일단은 프리랜서 개발자 분들이시라면 어떻게 수주를 하고 계약을 하고 견적을 내고 하는데 핵심 노하우를 담은 이 강의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